바람의 소리는 음악이 되고 댄잎에 비친 햇살은 작품이 되고 하늘과 맞닿으면 숲이 되는 대나무. 사람을 닮으면 집이 되고 시간을 함께하면 삶이 되고 변치 않으면 철학이 되는 대나무. 어느 한철 잠깐 푸르다 마는 게 아닌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 그 대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홉 개의 능선이 연이어 있는 아홉산 자락의 숲. 이곳에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이 마을의 터를 잡고 숲을 지켜온 남평문 씨 일가의 고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9대째 장손인데 고향은 저 아홉산 숲이 있는 철마입니다. 기장군 철마면 원래 제 고향이죠. 이거는 이제 수련해가지고 꽃이 올라올 거고. 이 집은 그가 5살이던 1961년 아홉산 숲에서 자란 금강송으로 지은 한옥 관미헌입니다. 골관자, 미 고사리 미자, 집 헌자.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 말로 이 동네 이름이 고사리 밭입니다. 고사리도 귀하게 보는 집이다 라는 당호지요. 저는 이제 증조부님하고 4대를 같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집에. 그를 유독 아꼈던 증조부. 숲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 할아버지.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인 아버지까지 이 집에서 숲을 가꾸는 건 하나의 숙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억이 참 많습니다. 여러 종방간의 형제들 중에 저한테 유독 엄하게 하셨고, 뭐 예를 들어서 늦잠 같은 거는 아예 꿈도 못 꿔봤고 늘 이렇게 산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죠. 여덟 살 어린 나이에 부산으로 유학을 갔지만 방학이면 늘 이 숲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땅의 지세, 경계, 나무는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거를 저한테 습득시키려고 무던히 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보낸 대부분의 시간은 숲에 대한 기억뿐이죠. 어릴 때 소를 몰고 올라가서 친구들과 놀던 자리가 있고요. 이곳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어둑어둑해져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집안 어른들에게 혼이 나기도 했던 바로 그 숲입니다. 문중숲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부분 이제 후손들을 위한 재산의 뭐 측면, 그리고 선산으로서 이거 이제 묘원들이 중심이 되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주로 보면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임야를 보존을 하고 가져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홉산 숲에는 저절로 자란 것도 있지만 귀한 나무 대부분은 집안 어른들이 작정하고 심었습니다. 내 손자도 이 나무 덕을 보지는 못할 거라며 할아버지가 직접 심은 편백나무도 그중 하나인데요. 어느덧 거대한 편백숲이 되었습니다. 400년이 넘은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됐죠. 전체에서 이제는 보기 힘들어진 소나무들, 그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들이 조림해 놓으신 편백숲, 그다음에 아무래도 맹종 대밭이겠지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훼손 흔적이 거의 없는 나무다. 여기에 500여 종의 식물,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같은 80여 종의 동물이 함께 사는 숲입니다. 한 자리에서 400년씩이나 되는 소나무 숲과 마주하고 있는 청청한 대숲을 같이 볼 수 있는 이 자리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소나무의 제왕인 금강송과 대나무의 제왕인 맹종죽이 서로 마주보는 바로 이 숲. 맹종대 숲은 아마 학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홉산 숲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인 맹종대숲. 금강송 앞에서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아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전국에서 대나무가 가장 많은 도시 전라남도 담양. 여기에 해마다 150만 명이 찾는 대숲 중록원이 있습니다. 이곳 대나무의 인기는 죽공예로 명성을 떨치던 시절 못지않은데요. 말하자면 지금이 제2의 전성기입니다. 담양의 대나무를 유난히 좋아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50대 초반이고요. 축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균이라고 합니다. 벌써 4년째 이곳을 드나드는 그에게 이 대숲은 숨은 보석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예용으로 좋은 대밭이 2개 있어요. 하나가 중록원이고 하나가 여기. 중록원은 워낙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대가 좋고 이렇게 좋은 대밭은 없어요. 탁월해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듯이 대나무는 죽순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죽순의 굵기가 그대로 대나무의 굵기이기 때문이죠. 아주 좋죠. 신비양은 일단 살짝 흥분돼요. 새로운 대나무들이 대숲에 태어나는 시기라 긴장감이 있죠. 서로 빨리 저기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지점까지 빨리 도착을 해야 돼요. 빨리 자라서. 이런 거. 이렇게. 대나무 자라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해요. 꼭 대나무 안에 어떤 요정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대숲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기도 바로 이맘때입니다. 나무는 그 가지 끝, 줄기 끝에서만 자라는데 대나무는 마디마다 다 자라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렇게 한 30여일 만에 한 20m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태어난 해에 자라고 더 이상 안 자라요. 그래서 대나무는 아무리 자라도 나이테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나이가 차야 제 몫을 하죠.
이런 거는 한 겨울을 한 번 넘긴 대나무. 이런 거는 겨울을 한 2번, 태어난 지 그러니까 3살, 4살 되는 대나무. 이런 게 좋아요. 쓰기가. 적어도 2해 정도 댄잎에 쌓인 눈의 무게를 견뎌야만 비로소 혼자 설 수 있는 강한 대나무가 되는 거죠. 울산의 대나무는 대부분 왕대입니다. 이곳에서도 대나무가 인기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를 잘라서 바구니라든지 족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래서 이 밭에서 이 작물을 기른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나무 숲이라 하지 않고 대나무 밭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사람들에게도 심리 대숲보다는 심리 대밭이라는 말이 더 입에 익은 말입니다. 보통의 경작지에서 40원을 연간 얻을 수 있으면 이 대나무 숲을 통해서 800원에서 1000원까지도 벌 수 있다.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죠. 사실 대나무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땅속 뿌리에서 계속 번져나가기 때문에 농사로 치면 이보다 나은 농사도 없습니다. 태화동의 대나무를 이 3년 정도 지나가면 이제 누런빛이 돌면 이 크기별로 묶어서, 굵은 것은 이 20개 정도 잘랐더니 한 단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태화강에다가 띄우면 울산항에 가서 건져가지고 배에 싣고 전국으로 팔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때는 대나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적어도 플라스틱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울산은 요즘 대숲 덕을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곳이 공원이 되고 또다시 국가 정원이 된 이유는 바로 도심 한가운데 엄청난 대숲이 있어서죠. 공원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정원에 오면 나만의 공간에 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대나무라는 공간이 호젓하게 걸을 수 있는 정원적 성격의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밭이었다가 그 이후엔 숲이었다가 이제는 정원이 된 대숲. 그때나 지금이나 대나무는 변함없이 항상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울산 공업탑.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킨 병원이 있습니다. (85년도에) 여기서 개업을 했습니다. 치과를.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치과 의사입니다. 햇수로 35년째. 그는 아홉산 숲의 대표가 되기 훨씬 전부터 치과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배운 대로만 제대로 하면 명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환자들의 그 문제를 개선시켜 주는데 경제적 비용까지도 의사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좋은 개선을 시켜주는 것, 그게 치과 의사들이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의사로서의 삶. 하지만 그 자신은 집안 어른들한테
보고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뭐 저희 어른들도 굉장히 내핍하고 건금하면서 저 숲을 가꾸는 데다가 그걸 썼지 자신의 부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거는 별로 아닌데 저도 이제 치과의사가 되면서 부를 축적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숲을 지키는 일은 늘 부친의 몫이었고 그는 그저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숲을 지키는 일마저 온전히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된다면 좀 이제는 마치고 저쪽으로 가서 내 마지막 일을 해야죠. 그의 마음이 더 바빠진 건 지난 2016년 문중 숲이던 아홉산 숲을 일반에 개방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비밀의 숲이나 다름없었던 아홉산 숲. 저는 옛날에는 여기를 개방을 안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보존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그 전에 영화나 뭐 CF 촬영들의 그 요청이 들어왔는데 전부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운명을 바꾼 것은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군도가 제일 처음으로 그 감독님이 부산 사람인데다가 제 친구하고 아는 사람이라서 그때 한번 허락을 해줬거든요. 영화 촬영지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이곳 맹종 대숲. 그중 하나가 바로 대숲 속 빈 공간인 구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만 대나무가 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베어낸 게 아니고 여기만 대나무가 나지 않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여기에 뭔가 영험한 신령의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을에 동제를 지내거나 치성드리거나 우환이 있을 때 구슬하거나 하던 자리였거든요. 아홉산 숲은 군도를 시작으로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가 됐죠. 영화를 보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나무의 굵기에, 그 다음에는 대나무와 소나무와 편백나무가 함께 어우러진 모습에 다들 놀랍니다. 아홉산 숲에는 평지가 아닌 산비탈에도 맹종 대숲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대나무는 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보려고 더 높이 뻗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 발생적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양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심으셨을 겁니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한 100년은 더 됐을 거로 짐작합니다. 죽수는 먹거리에, 다 자란 후에는 후손들의 학비의 보탬이 된 이곳 대숲. 그래서 집안 대대로 귀한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요즘에도 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멋진 대숲은 전국 어디에서도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대밭에 들어왔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정감이 가고 마음에 남는 것은 결국 소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댄잎에 스치는 바람 소리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사각거리는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들이 주는 이 안정감 같은 거는 굉장히 큽니다.
한 20년 전부터 한국 땅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한 홍성훈입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파이프에 담아 표현하는 국내 유일의 파이프 오르간 장인이죠. 울산 시내에 이런 엄청난 숲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대나무 색깔이 굉장히 파랗고 아주 멋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어 오르간의 파이프와 닮은 대나무. 이 대나무는 이게 몇 년 됐을까? 색깔도 멋있고 아주 대나무도 곱게 뻗고 아주 좋은, 튼튼하고 건강하고. 멋있네. 응? 이 정도 파이프 대나무면 중저음 정도 소리가 나겠네. 어유 단단해라. 대숲이 주는 시원함도 잠시. 그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대나무가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저 위에서 부딪히는 이런 풀잎 소리 같은 걸 들어보니까 그 대나무의 소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가 풀잎이 부닥쳐서 나오는 소리. 저거구나. 우리에게는 낯설다 못해 신비롭기만 한 파이프 오르간. 설계도를 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하고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렇지만 또 알고 나면 조금은 친숙한 면도 없지는 않죠. 이게 지금 그 파이프의 전면도고, 지금 이게 보면 선으로 그어져 있긴 하지만 피리입니다. 지금 이 피리는 굉장히 저음 소리가 나는 피리죠. 아주 저음, 아주 굵직한 소리가 나는 피리. 뻐꾸기. 파이프의 길이가 길수록 굵기가 굵을수록 낮고 묵직해지는 소리. 이런 하나하나의 파이프도 알고 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필입니다. 제가 대금을 좋아해요, 일단. 그 다음에 대금으로, 청년 때죠. 대금으로 국악을 한번 해볼까 해서 입시 준비도 좀 잠깐 해봤어요. 사실 그가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뮤지컬 배우를 꿈꾸던 시절 연습실이 있던 세종문화회관에서였는데요. 당시 8,000개가 넘는 파이프가 내는 웅장한 소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내재돼 있다가 이제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을 공부하고 나서 그런 소리들이 만약에 파이프 오르간 안에 섞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1986년 독일로 갈 때만 해도 클래식 기타를 전공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파이프 오르간 제작자를 만난 게 그의 운명을 바꾼 계기가 됐죠. 그로부터 12년, 그는 독일에서 파이프 오르간 건축 명장 오르겔바우 마이스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처음부터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뒤주를 생각했어요. 제일 먼저 한국에 와가지고 언젠가 내가 꼭 만들리라 뒤주를. 뒤주는 쌀 뒤주.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년 후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주사위 모양의 첫 번째 D조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었고 지금은 두 번째 D조 파이프 오르간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에는 한 240개 정도의 파이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제 낮은 톤. 바람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그 바람길을 따라서 이제 바람이 새어 나오게 되고요. 가장 작은 파이프가 여기 있습니다.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형태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크기만 다른데 소리가 아무래도 다르겠죠? 한번 제가 불어볼게요. 들리시나요? 그는 지금 현재 19번째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8개월, 길게는 2년이 넘는 제작 기간.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은 단순한 제작이 아니라 건축에 비유되는 악기의 왕이죠. 이 오르간의 경우에는 이 공간의 크기에 맞게 굉장히 알맞게 지어진 아담한 사이즈인데요. 6개, 7개의 음색만 갖고 있지만 각각의 음색이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었을 때 보라색이 나타나는 것처럼 음색을 2개, 3개 조합했을 때 그런 다양함과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많은 파이프와 그만큼의 다양한 음색을 가진 파이프 오르간. 그는 이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준비 중입니다. 근데 대나무는 악기를 위해서 작정하고 태어난 나무 같아요. 태생 자체가 속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면 제작가는 그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대나무의 모양이 파이프처럼 곧고 파이프처럼 속이 비었으니 이제는 파이프 오르간의 그 소리를 담는 일만 남았습니다. 죽공예를 하는 한창균 작가는 아예 대나무가 많이 나는 전남 곡성의 터를 잡았습니다. 제가 원래는 나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옥 목수일도 했고 목가구도 만들었는데 그 전동 공구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다가 지풀공예를 했는데 재미는 있었지만 지풀은 그 나무의 성질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어요. 그때 만난 게 바로 대나무였습니다. 대나무는 나무는 아니지만 목질의 그런 성질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맞았어요. 대나무를 알게 돼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성격도 밝아졌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의 자신감도 좋아졌고 대나무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나무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웬만큼 부지런해선 하기 힘들다는 대나무 공예. 하지만 이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죽공예를 맨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그럼 소를 한 마리 구해야죠. 소를 잡아야죠. 가죽을 벗겨야죠. 가죽을 처리해야죠. 일반인이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대나무공예는 톱 들고 대밭에 가서 대항구로 베고 잘라서 칼 들고 쪼개면 되거든요. 달리 말하면 가죽은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지만 대나무는 흔한데도 파는 데가 없는 재료죠. 그러다 보니 번거롭지만 모든 걸 직접 해야 하는 대나무 공예. 대나무의 기름기를 빼는 과정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게 기름 뺀 대나무. 색깔이 약간 노랗죠. 이걸로 가공해서 만든 뱃살이 이겁니다. 이거랑 비교했을 때 빛깔이 완전히 다르죠. 기름 빼는 작업을 하면 그 쪼개지는 성질이 아주 우수해져요.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나무는 물에 약하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풀어주고 또 차가운 성질의 대나무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죠. 새 둥지. 새 둥지가 이렇게 생겨서 새가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구니도 일종의 둥지거든요. 집도 둥지고. 그리고 바구니의 기원이 새 둥지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는 지금 대나무에 다른 나무를 섞어 둥지 바구니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건 역시 대나무를 더 잘 알고 싶었습니다. 대나무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생활용품이 될 수도 있고 조형물이 될 수도 있고 예술적인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대나무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해보고 싶어요. 대숲을 옮겨놓은 듯 대나무 결이 살아있는 그의 작품 대나무숲.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대나무 숲을 보고 행복해지기를 그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이곳 김해에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실험에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소띠입니다. 원래 이제 59이고 금융기관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멋진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시골에 사는 이경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 이름도 아예 멋진 할아버지 집이죠. 이 집을 멋지게 만든 건 바로 대나무입니다. 처음에는 저 더 올라오는데요. 집이 황금사원 같아서 황금사원. 빛을 받아가지고 막 황금빛이 나서 황금빛이. 와, 이런 또 감탄사에 저절로 나와요. 그 황금빛의 비밀이 다름 아닌 대나무였던 거죠. 집을 짓고 난 후 한 며칠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대나무. 하지만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던 집입니다. 건축가님이 이제 외장을 그래 이제 대나무로 하락하기네. 네, 참 기가 차가지고. 그 이제 상담하러 그때 하다가 대나무 외장을 이제 뭐 할 거냐, 지붕을 뭐 하고 외장재를 뭐를 쓸 거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옷인데 외모인데, 그 이제 대나무를 하자 해서. 그래 이제 주로 다 보면은 대나무는 한 집이 없잖아요. 건축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나무 집을 제안한 사람이 이기철 건축가입니다. 저는 사무실을 한 지 이제 10년쯤 되어가는 아직 젊은 건축가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나는 재료로 건축주가 좋아할 만한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게 바로 대나무였죠. 저희가 이 집을 디자인을 시작할 때 건축주분하고 이 땅을 답사를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앞산에도 올라가 보고 뒷산도 올라가 보고 하는데 마침 그때 대나무 밭이 있더라고요. 설계를 하기 전에 9차례나 건축주를 만났고 집을 디자인하는 데만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 건축주를 설득하기 위해 같이 찾았던 곳이 바로 여기 김해의 맹종대수. 가급적이면 고든 녀석을 골라야겠다. 최소한 25cm에서 30째 이상은 되는 걸 쓰자. 대나무 지름 같은 경우는 요걸 1학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3지라고 해서 이렇게 재개되는데 1학 3지 정도가 대략 80cm 정도 되는데 요 기준으로 해서 한 700그루 정도를 골라냈고요. 그런데 대나무를 그냥 햇빛에 말리면 사정없이 갈라져 버린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가마에 넣고 구워내는 탄화였죠. 제가 멋진 할아버지에 썼던 탄화 방법으로 가마에서 72시간 구워낸 다음에 얘는 표면을 제가 4% 갈아냈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색이 짙어지는 대나무 탄화법. 멋진 할아버지 집에 쓴 대나무는 180도에서 구운 약간 짙은 갈색이었죠. 이런 탄화는 겉만 그을리는 것과 달리 속까지 단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손으로 만져봐도 훨씬 강도가 높은 것들을 실제로 느낄 수 있으세요. 이런 소리하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비슷한가요? 튼튼한 콘크리트 위에 대나무로 마감한 집. 그런데 막상 다 짓고 보니 대나무는 콘크리트와도 제법 잘 어울리는 재료였습니다. 근데 대나무는 자체가 아주 작은 원의 그런 질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나무는 좋은 그 오브제가 되고 콘크리트는 좋은 배경이 되는 이런 게 아마 서로가 조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집주인 또한 이 대나무 집을 짓고 난 후 집에 대한 생각, 대나무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나무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쪽 바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쪽바로 된 게 거의 없고 전부 다 대나무가 이래 돼 있어.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똑바른 것 같은데 안 똑바르고 유연하고 뭐 이런 그 성향이 일반적인 이런 나무들보다는 그 뭐 이미지는 좋게 이제 느꼈죠. 사실 집을 짓고 나서 대나무를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나무 색깔이 나중에 완전히 회색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한번 그 맛도 한번 보시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안만 있으면.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교체를 또 해주면 되니까 하시고. 나도 성향이 좀 대쪽 같은 이 불의에 잘 못 보고 집안 내력도 보면 좀 그런 집안이고 내가 사는 이 성향하고도 맞다 이런 느낌이 또 듭디다. 요거는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집이죠 이게. 대나무를 재발견한 건축가. 그가 지은 이 집에는 대나무를 닮아 대나무를 좋아하는 멋진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태화강 남쪽에 있는 3호 대숲은 조금 특별합니다. 여름철새 백로와 겨울철새 까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대숲이죠. 1년 내내 새들이 머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두는 곳입니다.
반면 그 맞은편에 있는 심리 대숲은 계속 손을 봐야 하죠. 이 대나무 밑에 뿌리는 굉장히 견고하게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양을 없애주면 또 나무들끼리 경쟁도 좀 줄여줄 수 있고, 이게 사실 너무 많이 있으면 자기들끼리도 경쟁이 되거든요. 어쩌다 태풍이라도 올 것 같으면 비바람을 이기지 못한 대나무까지 쓰러져 대숲은 더 엉망이 되죠. 그렇지만 베어낸 대나무라고 해서 영영 여기를 떠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사람들이 이 뱃살 라인 되어져 있는 거기를 통과한 것이 인터넷 블로그에 오면 가장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 안 된다. 생각보다 안 가는구나. 야, 이거 정도 됩니다. 이거는 싹 떠가지고 그냥. 가슴만 돼. 여기가 문제다. 여기가 된다. 여기 또 가야 되나? 여기가 된다. 여기. 아, 요거는 26이죠.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돼. 의외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흥미롭게 생각하고, 아, 거기에 갔더니만 그런 것이 있더라. 그다음에 여기 좀 두드리는 거 하나 있었죠.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인터넷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곳에는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나무를 생각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태양강 심리대숲에 낙서 공간을 2개 설치하였습니다. 그 낙서를 하고 여기 이제 꽉 채우고 나면은 저희들이 요거를 이제 빼가지고 교체해가지고 다시 설치하고 그래. 그리고 요거 대나무 뺀 것은 그 음력 대보름 날 달집 퇴기할 때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숲 전문가이기도 한 이곳 윤석 센터장. 그는 누구 못지않게 대나무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뭐 있는 게 대나무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나무가 이제 그 왕대인데 맹종죽 있고, 그다음에 오죽이 있고, 솜대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 예. 그럼 이제 여러 종류가 굵기가 다 다르니까. 이곳 대숲의 편안한 풍경과 어울릴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는 중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대나무 굴락이잖아요. 예? 겉모습은 파이프가 엄청 많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리는 안 나지만 정말 파이프 오르간 같은 이 완전 피리의 굴락이 그냥 뭐 엄청나면 수만 개의 이 파이프 소리, 야, 저게 다 소리로 나오면은 야,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대나무의 도시 담양 역시 한때는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설치한 것이 바로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었죠. 2015년에 세계 대나무 박람회 때 전 세계에 있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들을 저희들이 전시를 하게 돼요. 그때 그 일환으로 필리핀에서 구입을 했던 겁니다.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은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단번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은 쉽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악기이고, 또 저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연주가 있는 날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곳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다양한 특성에 맞게 대나무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가 이 앞에 보이는 거 말고 안쪽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약 800여 개가 꽂혀 있어요. 네, 보이시죠?
800여 개의 대나무 파이프가 내는 12가지 음색. 그 소리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주는 대나무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서양적인 악기인 파이프 오르간으로 한국적인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 색깔을 갖고 있는 소리가 나면 어떨까 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게 오동나무로 만들고 오치를 내가 해야 되겠다. 7보를 이용해서 장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노래 끝에 만든 그의 또 하나의 작품 산수화. 자신이 사는 양평의 산과 강, 그 물결과 은하수, 이 풍경을 즐기는 뻐꾸기까지 모두 담은 산수화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떨까? 거기에 대나무도 있으니, 그 다음에 그 까만 오죽도 있으니 언젠가는 대나무를 꼭 꽂아서 파이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소리 괜찮죠? 본래의 기품을 가지되 자연의 소리를 담은 파이프 오르간. 그는 지금 가장 한국적인 음색을 대나무에서 찾는 중입니다. 그 태화강의 그 대나무를 보면서 파이프가 여기 다 있네. 굵기도 보니까 의외로 다양해요. 그래서 그래, 이제는 하드웨어는 있으니 이 소프트웨어는 이 대나무가 또 세고 셌으니 이걸로 좀 우리가 하면 멋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홉산 숲을 개방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이곳 미동 마을입니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로 마을은 꽤 시끌벅적해졌죠. 아홉산 숲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좀 먹고 살만하게 됐다. 그래서 저도 다른 식당이나 이런 김치 만들어 파는데 두부 공장 이런 데가 잘 된다 하니까 저도 굉장히 흐뭇한 거죠. 제 고향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숲에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목재를 수탈당했고 전쟁으로 황폐해지기도 했고 그 후 산업화로 산이 깎이면서 사라지기도 했죠. 아홉산 숲은 그런 시련 속에서 지켜낸 곳이라 더 의미 있는 숲입니다. 할아버지들이 그때 징조부였었는데 일본 순사들이 녹고를 다 갖고 가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래도 나무는 이거 다 짓겠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집안의 이제 일화로 남아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는 긍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아홉산 숲은 지난 2003년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에게는 숲을 지키는 건 여전히 버거운 일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주 큰 짐입니다. 웃자는 이야기로 시내 땅이나 좀 사놓지 무슨 숲을 가꾼다고 이래 놨나라는 그런 말들을 저희들도 합니다. 후손들끼리. 자연 그대로를 온전하게 보존을 해 나가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한 2, 3년 동안 안 돌아보고 놔두면 우거져 버려서 숲이 아니고 그냥 야산의 풀밭같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돌보지 않으면 이내 끝도 없이 번지는 대숲은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대숲을 보면 개인으로서는 솔직히 좋다가 또 싫다가 그렇게 애증이 지금 교차하는 곳입니다. 대숲은 우리 정서상 대숲은 그대로 지켜갔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는 대숲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이 숲을 꼭 지켜야 하는 일종의 약속 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할아버지 생각으로는 장자들에게 이 숲이 물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숲을 대대로 지켜가야 될 놈은 너이지 않느냐. 아, 그러신 것 같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라고 제가 받아들인 거죠. 제가 치과를 그냥 두면 그만둘 때가 되면 저는 어차피 고향에 와야 될 것이고요. 그때 되면 이제 지금보다 좀 더 숲에 자주 제 손길이 가고 할 겁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역할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곳 아홉산 숲을 아름다운 숲으로 남겨두는 일입니다. 제가 좀 꼿꼿하기는 한가요? 고집은 좀 세지요. 대나무가 꼿꼿하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른들이 숲은 지켜야 된다. 나무는 잘 가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집은 대단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가히 숙명적으로 이 소신과 고집이 저한테 완전히 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찬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지 않고 그러면서도 늘 변함없는 대나무. 이 아홉산 숲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대나무를 닮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나무는 우리의 삶이자 때론 변하지 않는 철학이 되었습니다.